안녕하세요. 스피치코리아 선임연구원 김슬기입니다. 오늘은 발표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해소 방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이 불안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나눠볼게요. 불안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성격적인 불안증과 상황적인 불안증이요. 성격적인 불안증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상황적 불안증은요, 평상시엔 괜찮아요. 평상시에 말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상황, 그러니까 발표 같은 좀 긴장되는 상황에만 노출되면 불안증이 커지는 거죠. 대다수의 발표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요, 이 상황적 불안증에 더 가까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불안증을 개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아주 쉬운 방법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불안을 인정해라. 불안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혼자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걱정의 스노우볼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안에서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잘 하지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 바깥으로 꼭 내뱉어 보세요. 나는 발표를 잘 못할까봐 걱정이 많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로 내뱉는 순간 내 뇌가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구나.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겠다. 사고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내가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속 안에서 혼자 삭히지 말고요. 입 바깥으로 소리를 꼭 내서 얘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불안을 인정했다면 그 걱정을 대비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걱정에서만 머물지 말고요.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그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요. 제가 교육학에서 강의를 배울 때 처음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는요, 강의안을 정말 상세하게 적었어요. 만약에 제가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청중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청중이 원하는 대답을 했는데 내 강의 방향성과 달라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 조용한 청중인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적었거든요. 그렇게 강의안을 쭉 적고 나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요, 무슨 문제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다 대처할 수 있는 카드를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요, 누워서 계속 나 발표 이거 못할 것 같아서 걱정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 끝나지 말고요, 그 문제를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옆에 화살표를 긋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내가 혼자 당황하기보다는요, 이분들이 왜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나의 질문이 조금 폭넓고 추상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 말을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청중들이 많은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걱정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종이에 적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편하게 발표를 할 수가 있고요. 발표 중간에 실제로 그런 문제 상황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대처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발표의 성공 경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바로 실전과 같은 한 번의 연습. 정말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발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은요, 실제 비슷한 그 강의장을 대여해서 아니면 그 강의장에 미리 가서 한번 발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서라도 카메라를 켜놓고 실전처럼 한번 찍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내가 중간에 틀리는 부분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습을 할 때도. 그럴 때도 어떻게든지 넘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가지고 다시 종이를 보고 다시 그 부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도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미리 대응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원고를 써놨다면요, 원고 절대 보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해보시고요. 슬라이드 쇼가 있다면 슬라이드 쇼를 옆에 놓고 해보세요. 우리가 실제 발표할 때는요, PPT 화면을 참고할 수 있더라도 앞에 있기보다는 옆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시선을 PPT에 두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선을 어떻게 내가 전환해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PPT를 보고 어떤 부분은 청중을 보면서 말을 해야 내가 더 수월하고 내용 전달하기도 좋은지, 이런 파트까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실전과 같은 연습 경험이 오히려 실전 발표의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내용 꼭 명심해서요.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다 하고 나면요, 여러분 발표에서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발표에 불안과 걱정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의 좋은 발표, 훌륭한 발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